비슷한 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인수분해 뭐 예를 들면 보기차식이라든지 상반 방정식이라든지 그런 형태를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풀면서 혹시 모르면 물어보시고 우리가 인수분해 쪽에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그러니까 상식에다가 이걸 좀 이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바로 문제를 보면서 이제 같이 개념 설명을 조금 할게요. 기본 개념이 필요하신 분은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수분해. 인수분해라는 거는 우리 곱셈 공식의 반대 과정이었죠. 그죠? 어떤 식을 전개하는 것의 반대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은 전개라는 거는 마치 택배 상자를 풀듯 뭔가 묶여있는 형태를 늘어놓는 과정인데 이거를 내가 전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전개를 해서 그 식을 뭔가 연산을 한다든지 그 이후에 다시 새로운 형태로 묶어낸다든지 하는 식의 변형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개라는 것을 할 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늘어놓으면 이것들을 다시 정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할 때도 예컨대 우리는 내림차순이라든지 아니면 공통인수가 있는 경우에는 뭔가를 묶어서 전개를 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과정은 결국에는 전개를 거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이 생소하지는 않아요. 되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 전개에 대한 식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못 풀었는데 답지를 보면 사실은 되게 허무해요. 그러면 그 괴리감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수업 교재 챙기세요. 어디서 발생하냐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 인수분해 형태는 곱의 형태로 돼 있고 전개식은 덧셈 혹은 뺄셈의 형태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것들은 보통은 그 형태가 잘 안 보이게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오늘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보기차식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이런 게 있죠. 4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기 4ab 더하기 2bc 더하기 4ac 대표적인 뭐 이런 것을 이제 인수분해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떠올리기를 머릿속에 다양한 곱셈 공식들이 떠올라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떤 형태에 대한 곱셈 공식을 내가 전개를 했을 때 이와 유사한 형태가 나온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당연히 이 경우에는 우리가 4ab, ab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있고 bc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있고 ac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있다 보니까 얘는 분명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거듭제곱의 형태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가 여기가 2a이고 2a의 제곱이고 너는 b제곱이고 근데 마이너스 c제곱인 거를 봐서는 이 부분이 약간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원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형태의 제곱식으로 바꿔놓고 나니 마이너스 c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c제곱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변형을 해서 사실은 이거를 인수분해 하는 거는 어렵지 않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더하고 뺀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사실은 되게 독특해요. 물론 여러분이 수학상을 이제 조금 연습을 했을 테니 충분히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긴 하겠지만 처음에 이 문제를 만약에 봤다면 되게 사실은 잘 안 보이는 그런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보기차식의 형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곱셈 공식의 형태가 이제 풀어냈을 때 이런 형태로 이제 보일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점 자체를 단순하게 어떤 곱셈 공식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방정식의 관점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특히나 1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했을 때 풀어내기가 되게 편합니다. 예를 들어 1번 보시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합이 얘가 지금 5로 돼 있고 둘씩 곱한 거의 합이 뭐 이렇게 돼 있죠. 너가 k 플러스 4 xyz가 k인데 그럼 요 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대로 뭔가 곱셈 공식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한다면 연산이 사실은 좀 생각보다 복잡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기로 했었냐면 각각을 어떤 3차 방정식의 근의 관점으로 본다면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얘는 어떠한 방정식의 근이 될 거냐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너가 k 플러스 4 마이너스 k까지. 그러면 이와 같이 쓰고 나면 뭐가 눈에 잘 띄냐면 너가 인수분해가 이 상태에서 사실은 되죠. 그죠? 우리가 1이라는 거를 대입을 했을 때 이게 성립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양쪽을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써보시면 뭐 이렇게 돼서 없어지죠. 그죠? 즉 너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죠. 마이너스 4k, 4t 플러스 k.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와 같은 것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양의 실수 xy, z에 대해서 xy, k, 정수 k가 되는 그 개수를 물어보고 있고 결국에는 xyz라는 거는 너의 실근인데 이 실근이 서로 달라야 되고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일단은 t-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로 봐서는 근 하나가 1이 될 거고 나머지 두 개의 실근이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 두 개의 실근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그 두 개의 실근을 찾는 방법은 결국에는 네가 0이 되겠다는 거니까 이것을 그려보시면 이와 같은 너가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 4x는 k 입장에서 뭐 t로 쓸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k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고 여기가 0이니 얘네가 두 개의 양의 실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에 너를 알파라고 부른다면 너를 x라고 부른다면 이미 너가 y, 너가 z 이와 같은 세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는 그럼 k값의 범위라는 거는 요 사이가 돼야 되고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세 양의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너의 근이 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너의 근이 되는 형태인 k가 얼마가 가능하냐면 3이 가능하거든. k가 3이 되면 정확하게 여기가 1, 너가 3이 되면서 쟤랑 근이 겹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양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조건에 벗어나죠. 그래서 k값은 너부터 지금 여기가 4니까 여기가 4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큰데 k는 3이 돼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풀어낼 수 있는 좀 독특한 형태이고 2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번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3번이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3차 방정식의 해로 관찰을 했을 때 식을 정리하기가 좀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다가 넣은 거고 사실 2번 같은 걸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거 뭐 대충 봐도 근데 사실 풀릴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수학상은 단순하게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좀 계산을 내가 단순화 시킬 수 있는 스킬들이 많은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서는 뭘 소개하고 싶냐면 너를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용을 해서 이제 방정식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a분의 1의 제곱, b분의 1의 제곱, c분의 1의 제곱의 형태. 3번 같은 경우에는 내신 기출이고 조금 까다로운 복소수 단원에서 출제가 된 형태인데 여전히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x분의 1의 3승, y분의 1의 3승, z분의 1의 3승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나고 답안지 풀이를 보시면 답안지 풀이가 개 길어요. 진짜 굉장히 식이 복잡하고 연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세제곱분의 1의 형태를 다 통분을 한 다음에 분자에다 올리고 걔를 다시 인수분해해서 합과 곱의 형태로 열심히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연산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의 연산을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거고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보시면 먼저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너가 마이너스 1 a제곱, b제곱, c제곱이 24죠. 일단은 이런 형태로 주어지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ABC와 AB, BC, CA 너랑 ABC
요 두 가지를 이제 찾아내는 형태로 문제를 일단은 접근을 해봅니다. 얘네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근과계수의 관계 입장으로 풀어낼 수가 있겠죠. ABC를 세 근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얘는 구하기 쉽죠. 너를 제곱을 해서 너를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8이 나오니까 너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ABC는 요거 통분하시면 되죠. ABC는 요식 자체가 ABC분의 이렇게 되죠. AB, BC, CA. 너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사니까 너는 4가 나와요. 일단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고,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 너랑 너를 이용을 해서 마지막에 계산하고 싶었던 거는 A분의 1의 제곱, B분의 1의 제곱, C분의 1의 제곱인데 이 정도는 통분을 해도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근데 그 다음 문제는 통분을 했을 때 연산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거를 소개를 해주고 싶냐면 혹시 어떤 방정식, 지금 너를 따라가는 방정식이 요 녀석인데 t3승 더하기 4 t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4 t 빼기 4는 0. 자, 너의 세 근이 ABC인 거죠. 이 상태에서는. 근데 ABC를 원래 근으로 하던 거를 각각의 역수를 근으로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역수근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물론 역수근의 방정식은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인수분해 혹은 곱셈 공식 쪽에서 다항식 단원에서 충분히 활용을 거꾸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수근의 방정식은 뭐였냐면 이 개수를 반대 방향으로 내리나열을 해서 다시 이쪽부터 마이너스 4 t3승 다시 마이너스 4 t제곱 다시 플러스 4 t 플러스 1는 0. 너의 근이 ABC가 근이었다면 너의 근이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근이 된 형태였죠. 그래서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시면 사실은 너를 그냥 알파, 베타, 감마라고 논다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상 여기서 둘의 합의 제곱, 즉 너분의 너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배에 둘씩 곱한 거, 그러면 너분의 너 마이너스 1이죠. 그 답이 이렇게 3이 나오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수분의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를 보시면 통분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대로 여러분이 3번을 한번 식을 변형을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3번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요게 너가 너의 근이 된다는 거는 증명 안 해드려도 되죠. 이거 양변을 그냥 x분의 t 대신에 t분의 1 대입하면 돼요. t 대신에 t분의 1 대입한 다음에 양변에다 t3승 곱하면 역수근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개수를 반대 방향으로 썼을 때 우리가 각각의 근의 역수가 근이 된다. 3번을 한번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보시고 3번 같은 게 내신 기출이에요. 계산이 아주 더러운 내신 기출 문제인데 복소수의 형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내가 얼마나 개빠르고 정확하게 하는지가 사실은 1학년 1학기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대한 역수근의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를 해주세요.
답 자체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약간 시험에서 만약에 내가 단답형 이게 나왔는데 답을 냈을 때 이 답이 나오면 아 뭔가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그런 답이 나와요. 좀 말도 안 되는 게 나오면 그게 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만 알려드리면 답은 500분의 27 더하기 117i예요. 그런 게 나와요. 자, 보세요. 일단 요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내신 시험이야. 그럼 딱 이거를 이 조건을 보는 순간 걔 반갑죠. 뭐가 반가워야 되냐면 바로 이거 무조건 반갑죠. 그죠? 이거에 대한 해석이 뭐였냐면 너가 나오면 너를 너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게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이거에서 걔 삽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사실은. 너가 3xyz죠. 그죠? 그러니까 xyz가 나오네. 아까 내가 근과계수의 관계 할 때 이런 것들 어차피 구해놔야 된다고 했죠. 그럼 너는 5 마이너스 5i 나오고 그 다음에 너랑 너를 이용해서 너의 제곱인 0에서 너를 두 번 빼고 너를 빼고 2로 나눠주시면 3i가 나오죠. 너가 자 여기까지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식을 써볼게요. 우리가 xyz는 그렇다면 어떠한 3차 방정식의 새 근이라고 볼 수 있냐면 t3승 0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3it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더하기 5i는 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역수분의 방정식을 본다는 거는 x분의 1 뭐 y분의 1 z분의 1 각각을 이렇게 놓는다면 너를 거꾸로 그래서 식이 이렇게 바뀌죠. 마이너스 5 더하기 5i t 3승 그 다음에 얘가 와야 되죠. 더하기 3i t 제곱 그 다음이 없고 플러스 1는 0. 너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죠. 우리는 이와 같이 생긴 거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알파 3승 베타 3승 감마 3승의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그럼 저 형태는 이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죠. 저 형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식 쓰겠죠. 너가 알파 더하기 베타 감마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쓰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에서 3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빼고 다시 알파 베타 감마 자 이렇게 쓸 텐데 눈에 띄는 거는 얘가 0이에요. 0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그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3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겠죠. 자 그럼 식 써볼게. 너는 그들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너분의 너예요. 즉 5 마이너스 5i 분의 3i 너의 3승 그 다음에 여기 3 알파 베타 감마 그럼 너는 마이너스 역시 너분의 너죠. 3 5 빼기 5i
그래서 그냥 요거만 계산하시면 끝이에요. 이만큼만. 물론 요거를 약간 식 정리해서 이제 마지막에 분모를 실수화를 해야 된다는 점은 남아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사실은 양반이죠. 이 정도면 우리가 저 식을 다 통분을 해서 나머지를 쓰는 수고보다는 많이 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 계산은 좀 생략할게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자, 4번 볼게요. 다음 중 다항식 너를 인수분해한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도 어렵다고 넣은 건 아니고 어려워서 넣은 건 아니고,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식의 형태가 이와 같이 나왔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여러분이 내림차순 한 문자를 정해서 내림차순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이제 풀어낸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문자를 선택할지, 이때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보통은 A, B, C 중에서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할지. 보통은 차수가 낮은 녀석이 있었다면 차수가 낮은 녀석을 골랐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 차수가 3개가 다 동일하다 보니까 서로 문자들 간의 어떤 상대적인 관계를 보셔야 돼요. 즉, 뭘 볼 거냐면 A, B의 입장이 동등한지, B, C의 입장, C, A의 입장이 동등한지를 보셔야 되고, 얘는 A 3승, B 3승, C 3승, 여기까지는 셋이 다 동등한데 마이너스의 A, B, A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BC의 B 플러스 C, 다시 마이너스 CA의 C 플러스 A. 그러면 얘만 플러스죠, 사실. 얘만 플러스라는 거는 A만 입장이 달라요. B와 C는 동등해요. B, C는 서로 문자를 바꾸더라도 이 식은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인데 A랑 B 혹은 A랑 C를 문자를 바꾸면 이 식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자체를 A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쓰는 게 편해요. 그래서 A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써보시면 뭐 이렇게 되겠죠. 너 더하기 A제곱이 B랑 C가 있죠. 너가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C A제곱, 그리고 A의 인수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C제곱, 그럼 마이너스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A, 그 다음에 남는 게 이만큼이 딱 남죠. 너가 BC B 플러스 C B 3승 C 3승. 그래서 이 부분에서 B 플러스 C 인수가 묶이는 걸 보일 거고, 그래서 너가 얘가 원래 B제곱 BC C제곱인데 BC를 더하니까 B제곱 2BC C제곱이라서 B 더하기 C의 제곱, 아니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오죠. B제곱 더하기 C제곱. 가운데가 여기 묶으면 마이너스 BC니까, 그래서 요게 남고, 근데 이제 보이죠. 얘랑 공통인수 있는 거 보이고, 그래서 여기도 A제곱 묶고, 너도 A제곱 묶고, 그럼 A 빼기 BC A제곱 남고, 다음에 B제곱 묶으면 B제곱 C제곱, 너가 B 플러스 C에서 A 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다시 얘로 묶이죠. 이만큼이 공통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A제곱으로 쓸 수 있죠. 이렇게 너를 다 지우고 마이너스 A제곱.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였고, 그럼 이제 인수를 찾을 수가 있죠. 그죠?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5번은 구조에 대한 관찰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거고, 뒤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제 7번부터 8번, 9번, 사실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먼저 5번. 세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대. 근데 식이 이와 같이 돼 있죠. A, B의 3승, 얘는 B 더하기 C의 3승, C 더하기 A의 3승, 다시 마이너스 A 더하기 B 3이구나. 다시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자,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역시 이것을 섣불리 전개를 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조금 큼직큼직하게 보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약간 한 발 물러나서 관찰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 어떤 게 보이냐면 얘랑 같고 또 얘랑 같고 얘랑 같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형태는 이거를
치환을 해서 푸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x3승, y3승, z3승과 마이너스 3의 x, y, z의 형태니까 내가 아는 형태죠. 그럼 너를 인수분해를 했을 때 분명히 너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예요. 우리가 아는 뭐 이런 형태 나오죠. x 빼기 y의 제곱 2분의 1에 yz, zx. 그래서 xyz에다 이제서야 비로소 a, b, b, c, ca를 다시 집어넣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하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사실 이쪽은 무턱대고 식 다 정리해서 내림차순으로 쓴다고 인수분해가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형태를 천천히 관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6번을 좀 보시면 자, 6번은 뭐냐면 공통인수에 대한 얘기예요. 공통인수라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떤 식에서 어떤 두 식에서 인수가 있을 때 그 인수가 어떤 것들이 이제 공통이 되는지를 찾는 건데,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원래는 각각의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각각의 형태에서 인수를 찾아서 그 중에서 공통되는 걸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사실 실제 이 6번 공통인수를 찾는 유형은 그렇게 풀어내지 않죠. 물론 그렇게 푸는 문제도 있어요. 뭐 아주 간단한 형태, 딱 봐도 인수분해가 굉장히 쉽게 금방 되는 형태는 그렇게 풀기도 하는데, 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풀지 않고 어떤 개념을 사용을 할 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 너가 이렇게 돼 있고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gx가 있죠. 너는 x 4제곱 x 3승 2x 제곱 x 플러스 1. 자,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둘 다 상반방정식의 형태죠, 사실은. 그러니까 얘도 얘는 x 제곱으로 이제 묶어서 또 인수분해가 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x에다 마이너스를 넣어서 먼저 하나 조립제법해서 묶은 다음에 다시 상반방정식의 형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얘네를 각각을 인수분해를 해서 풀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낭비가 되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면 fx라는 것에 인수가 있다면 걔는 이와 같이 생겼겠죠. 어떤 인수, 이 공통인수를 gx라고 하니까 gx에다가 뭔가가 곱해져 있는 형태일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 어떤 gx에다가 뭔가가 곱해져 있는 형태일 것이다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럼 내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위아래의 식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상관이 없어요. 즉 위아래 식을 적당히 더하거나 뺐을 때 여전히 그 결과물에는 gx라는 인수가 남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너와 너를 관찰하기보다는 두 식을 적당히 섞어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좀 더 잘 되는 형태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서 거기서의 인수를 관찰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순하게 더하고 빼는 것 뿐만 아니라 위의 식에다가 뭔가를 곱하셔도, 어떤 인수를 곱하셔도 이 식의 인수는 gx가 남고 여전히 아래 식의 인수는 gx가 남기 때문에 뭔가를 곱하고 나서 더하거나 뭔가를 곱하고 나서 빼거나 하는 식의 변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 식과 너와 좀 최대한 연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너 위에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이렇게 x를 곱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전히 x, fx라는 녀석은 보시다시피 gx라는 걸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래식에서 위의식에서 아래식을 빼주시면 식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x, fx 빼기 gx라는 녀석은 이와 같이 x 3승 다 없어지고 빼기 1이 나와요. 그럼 너는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너가 x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 녀석이나 이 녀석 둘 중에 하나가 gx가 돼야 되죠. 근데 보시다시피 만약에 너가 gx였다면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0이 됐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1이 들어갔을 때 0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아니라 이제 너가 공통인수로 이제 남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통인수를 찾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인수 찾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단순하게 인수분해를 해서 정말로 공통요소를 보는 게 아니라 너를 적절히 식을 서로 연립을 해서 단순화를 시키겠다라는 쪽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7번은 이제 보기차식인데, 기본적인 보기차식의 접근은 알죠.
너를 x제곱을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를 한다든지 혹은 x제곱을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우리가 뭔가를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사실 한 번 더하고 다시 빼서 합차의 형태로 다시 바꾸는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변형한다 정도는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 말고 얘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어떤 보기차식의 특징에 대한 얘기인데, 봐봐, 이렇게 생긴 보기차식이 있대요. 근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다가 fx의 곱으로 표현이 돼 있대요. 자, 그랬을 때 얘는 2차 다항식이고, 그럼 우리는 저렇게 보기차식의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 fx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예를 들어 x 빼기 p를 인수로 가질 때 반드시 x 더하기 p도 인수로 가져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는 보기차식 구조에서는 항상 세트입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x에 관한 홀수 차수란 말이야. 얘는 지금 x의 1승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떤 두 식이 곱해져서 짝수 차수만 남기 위해서는 너의 마치 켤레에 해당하는 형태인 이 형태가 곱해져야지만 최종적으로 x제곱의 형태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어떤 인수가 있다면 보기차식의 경우에는 반드시 너의 x의 마이너스를 취한 이런 형태로 이제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고, 사실은 되게 당연해요. 왜 그러냐? 너를 만약에 t라고 치환했다고 칩시다. 자,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너의 근이 있다고 할게요. 너의 근이 있어서 t가 예컨대 알파라고, 알파일 때 성립한다고 합시다. 그럼 t가 알파라는 거는 너는 x제곱인 거고, 그럼 x라는 거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라는 이와 같은 근을 쌍으로 가져요. 항상 이런 구조를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x 빼기 p라는 인수를 갖는다면 x 더하기 p라는 인수도 가질 수밖에 없죠. 여기 기준에서는 x 빼기 루트 알파가 있다면 x 더하기 루트 알파가 있겠죠. 물론 복소수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여기는 어때? 지금 2차식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는 맞지만 너의 두근이 만약에 뭐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fx의 두근은 누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최고차항 개수는 일자리니까. 그럼 여기서 여전히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르면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둘의 합은 마이너스가 돼서 2x가 될 거고 둘의 곱은 동일하겠죠. 그래서 fx라는 형태는 그냥 바로 이런 형태가 나오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이 오늘 하는 조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얘는 저 옆에다 쓸게요. 아이고. 자, 아마 대칭식 교대식에 대해서 들어본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만 대칭식 교대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대칭식 교대식을 내가 언제 관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대칭식 교대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대칭식과 교대식이 어떤 식을 대칭식 교대식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마 본 적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대칭식은 어떤 형태를 말하냐면 AB, BC, CA, 예를 들면 이런 형태를 말해요. 대칭식의 구조는 정확히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임의의 두 문자를 서로 바꿨을 때가 전제이고, 바꿨을 때 원래식과 같은 경우, 너는 원래식이 되면 대칭식, 원래식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면 교대식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위에 있는 AB, BC, CA를 AB를 임의로 바꿨다고 칩시다. AB를 바꾸면 BA가 되고, AB를 바꾸면 너는 AC가 되고, 너는 CB가 되겠죠. 그래서 A랑 B랑 B랑 C랑 C랑 A랑 뭐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두 문자만 A랑 B를 서로 완전히 자리를 바꿨을 때 원래식과 같아지는 게 대칭식. 얘가 바꿨을 때 원래식에다 마이너스가 붙는 게 교대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대식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교대식 문제는 걔가 가장 중요한데 누가 있냐면 얘가 있어요.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 이런 녀석이 있죠. 얘가 교대식의 형태에서는 가장 단순한 교대식입니다. 교대식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고, 얘 AB 한번 바꿔볼게. B 빼기 A 되고, AB 바꿨으니까 A 빼기 C 되고, 너가 AB 바꿨으니까 C 빼기 B가 되죠. 그럼 보시면 너가 바뀌었고 마이너스 5 바뀌었고, 너랑 마이너스 5만큼 차이 나고, 너랑 마이너스 5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너는 너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것과 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대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대칭식 교대식 설명을 왜 하느냐? 대칭식 교대식은 여러분이 복잡한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 문자 3개짜리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 개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대칭식 교대식을 좀 알고 계시면 인수분해를 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대칭식과 교대식의 특징을 하나만 설명을 하고 8번을 볼 건데, 대칭식이라는 거는 AB를 바꿨을 때 원래식과 같은 거라며, 그지? 교대식은 마이너스가 붙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칭식과 교대식을 그러면 연산도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봐봐. 대칭식과 대칭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했을 때, 물론 사실 나누는 것도 성립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대칭식끼리 연산을 하면 당연히 대칭식 될 것 같죠? 왜 그럴까요? 대칭식이라는 건 어차피 AB 자기 문자를 바꿨을 때 원래식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AB 문자 바꿨을 때 원래식과 같고 얘도 원래식과 같다면 곱한 결과는 원래식과 같겠죠. 그죠? 그러면 대칭식과 대칭식은 항상 서로 연산을 했을 때 대칭식이 된다면, 그럼 대칭식과 교대식은 어떻겠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대칭식과 교대식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을 더하면 개판이 됩니다. 못 풀어요. 걔는 대칭식 교대식이 아니에요. 대칭식도 교대식도 아니겠죠. 잘 생각해봐. 대칭식은 원래 구조를 그대로 원래 값을 유지하는 형태, 교대식은 마이너스가 붙는 형태예요. 근데 일부는 가만히 있고 일부는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건 전체에다가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마이너스가 붙은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하거나 뺀 형태에 대해서는 관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네는 어떨까? 대칭식 교대식을 서로 곱하거나 나눈 형태는 당연히 교대식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려울 게 없고 뭘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음수끼리 더하거나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전히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가 되겠죠. 즉 교대식과 교대식을 더한 거는 교대식의 형태가 나와요. 곱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 얘는 지금 교대식이 됐을 거고, 교대식과 교대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눴을 때 위에 더하거나 뺐을 때는 당연히 교대식이 나오고 아래 곱하거나 나눴을 때는 대칭식이 나옵니다. 이 정도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누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호가 바뀌지 않는 형태로, 왜냐면 부호가 두 번 바뀌었을 거 아니야. 교대식이 두 개면 얘도 교대식이고 얘도 교대식이면 AB 부호를 바꿨을 때 얘도 마이너스가 붙고 얘도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결과물은 원래 것과 부호가 완전히 똑같다고. 그래서 교대식끼리 연산하면 곱하거나 나눴을 때는 대칭식이 나와요.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8번 한번 볼게요. 대칭식 교대식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볼게. 먼저 분자에 있는 A 빼기 B의 3승, B 빼기 C의 3승, C 빼기 A의 3승을 보세요. 얘를 딱 보는 순간 얘는 대칭식 혹은 교대식 냄새가 나는데 마이너스의 형태로 들어갔을 때는 대부분 교대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B를 한번 바꿔보시면 얘는 이렇게 나오나요? 너가 역시 너도, 그럼 봐봐. 너가 마이너스만큼 차이 나고 너도 마이너스만큼 차이 나고 너도 마이너스만큼 차이 나죠. 즉 너는 위에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형태예요.
즉 너는 원래 형태가 교대식입니다. 맞죠? 그럼 얘는 교대식인데 교대식의 특징은 이것이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너가 최소 단위예요. 최소 단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임의의 형태가 교대식이 만약에 나오면 무조건 쟤를 인수로 가져요. 그냥. 무조건 AB-BC-CA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다고.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에 너를 인수로 갖는 거니까 그 다음엔 차수를 보셔야 되는데 너가 3차식이죠. 3차식이니까 개수만 맞춰주시면 돼요. 너에다가 실수배 하면서 이제 3차식이 될 테니까. 근데 표고창을 봤더니 A에 너가 3승? 근데 마이너스 A 3승에서 없어지죠. 나머지 부분만 비교를 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ABC가 어디서 만들어질지 ABC래. 이렇게 얘가 지금 AB, BC, CA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너의 형태가 사실은 이걸 인수로 갖는다는 거는 너에다가 A를 넣으면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넣어보면 B 대신에 A를 넣어보면 0 되고 요거 A 빼기 C에 3승 되고 너도 C 빼기 A에 3승이니까 이 부분에서 역시 0이 되죠. 그래서 너도 인수로 갖고 너도 인수로 갖고 너도 인수로 갖는 형태. 그 분모의 식을 보셔도 분모에 있는 A에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 다음에 너도 B에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지막으로 C에 너가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사실은 교대식인지 확인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A 대신에 마이너스 A와 B를 서로 바꾼 다음에 원래 식에다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A 대신에 B를 넣어보시면 돼요. 혹은 B 대신에 C를 넣거나 C 대신에 A를 넣거나 아무거나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면 걔는 반드시 A 빼기 B 뿐만 아니라 A-B, B-C, C-A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A 대신에 B를 한번 넣어볼게. 그럼 여기가 B,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B,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너가 C,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일단 요거 없어지죠. 그 다음에 얘도 어때? 여기도 마이너스 B 3승 없어지죠. B, C제곱 역시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너는 그렇다면 교대식의 형태로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역시 너도 A 빼기 B에 B 빼기 C에 C 마이너스 A. 마지막에 실수배는 하셔야 되는데 이 실수배는 양변에다가 내가 편한 숫자를 대입하셔서 찾으셔도 되고 뭐 나 같으면 1, 2, 3 같은 거 대입해서 찾든지 K값을 아니면 개수를 비교를 하시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K값 이제 있을 텐데 양변에다가 보통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다 편한 숫자를 대입을 합니다. 보통 이런 거 대입할 때 그냥 A에다가 3, B, 2, C, 1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면 ABC 대입했을 때 요 K값이 나오겠죠. 물론 개수 비교가 눈에 금방 보이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가 이제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돼서 이만큼 다 약분이 되고 그냥 답이 1인가 마이너스 1인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9번. 9번도 마찬가지. 9번이 이제 직접 인수분해 하려면 약간 빡센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역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고 근데 우리가 교대식 개념을 이용을 하면 조금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한 자리의 세 자연수 ABC에 대해서 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하기 B에 너가 3승 C 빼기 A 다시 C에 3승 A 빼기 B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죠? 너가 114 어차피 인수분해 하는 문제예요. 빤히 인수분해 하는 문제고 인수분해를 했을 때 세 자리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 ABC가 어떤 게 될 수 있는지 아마 우변에 있는 114를 또 소인수분해를 해서 너가 이제 자연수의 곱의 형태로 표현되게끔 좌변을 인수분해 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빠르게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 이 문제의 관건이죠. 그죠? 여전히 A 대신에 B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A 대신에 B를 넣으면 얘는 없어지는 거 금방 보여요. 맞죠? 자, A 대신에 B가 들어가면 너가 B 4제곱이 나와요. 너가 B 3승 마이너스 B라서 역시 B 4제곱이 나오고 없어져요. B 3승 마이너스 C고 B 3승 플러스 C라서 역시 없어집니다. 즉 보시다시피 얘는 A 대신에 B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형태. 그러면 무조건 무엇을 인수로 갖는다고 했냐면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를 인수로 가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좌변은 현재 몇 차식이냐면 4차식이에요. 그죠? 근데 아까 여기서는 좌변이 3차식이고 우변이 3차식이라서 너가 그냥 상수가 들어가면 됐거든? 너가 3차고 너가 3차니까 우리는 뭐만 결정해주면 되냐면 상수를 결정해주면 돼요. 사실은 0차식이죠. 근데 잘 보니까 이 녀석은 4차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대식 요 3차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참고로 여기부터가 이제 내신에서 여러분이 대칭식과 교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고, 야, 4차 교대식이고 얘는 3차 교대식이거든?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에 분명히 누가 곱해줘야 돼. 얘는 당연히 1차야. 3차에다가 1차를 곱했을 때 4차가 되니까. 그럼 얘는 대칭식일까? 교대식일까? 다시 한번. 얘는 교대식이에요. 얘가 교대식이에요. 그럼 너는 뭘 곱했는데 대칭식일까? 교대식일까? 보니까 당연히 대칭식이겠죠. 어딨어? 여기 있잖아. 그죠? 우리가 교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교대식에다가는 대칭식이 곱해져야 된다고. 근데 대칭식이 기본형이 뭐밖에 없냐면 대칭식의 요소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고 그 다음이 a, b, b, c, ca이고 마지막이 a, b, c예요. 이게 1차고 2차고 3차 대칭식의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근데 얘는 1차 대칭식이라며. 그럼 1차 대칭식이라고 얘밖에 없어. 더 이상 없어요. 곱하기 상수 k가 있겠지. 얘는 양변에다 뭘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든지 아니면 최고차항만 찾으시면 된다고. 개수만 하나만 비교를 하시면 된다고. 실제로 k값이 그냥 1이에요. 답이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인수분해 자체가. 물론 이거를 나는 알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변형이 돼서 쓰인단 말이에요. 대칭식 교대식 자체가. 예전에 이제 강서고등학교에 되게 유명한 문제 있어요. 아마 본 적 있을 수도 있는데 무슨 뭐 개 복잡한 식 3개 준 다음에 얘를 또 그 다음에 밑에다 복잡한 식 하나 줘놓고 인수분해한 결과로 옳은 것은 해갖고 막 약간 풀이 약간 미친 그런 문제 있어요. 걔가 대칭식 교대식 문제였고 대칭식 교대식 개념을 활용을 하시면 이제 조금 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 그럼 만약에 여기가 2차였으면 어떨까? 너가 잘 모르겠지만 5차였고 그럼 당연히 너는 2차 대칭식이 나오려면 얘를 활용을 했을 텐데 한 가지 함정이 있어. 얘만 쓸 수는 없어요. 2차 교대식이라는 거는 2차 대칭식이라는 거는 얘를 쓸 수도 있지만 너의 제곱을 해도 2차 대칭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앞에 PQ 개수 붙여가지고 더해서 2차 대칭식 일반형을 표현해요. 그럼 거기까지는 이제 내신용이고 이 정도. 1차 대칭식이 곱해서 전체 교대식을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이제 마지막 하고 여러분 문제 풀 시간 줄 건데 보시면 선생님이 대칭식, 교대식 얘기한다고 해놓고 교대식 얘기만 해서 너무 서운하죠. 실제 시험에 교대식이 더 많이 나와서 그래요. 대칭식이 조금 더 형태가 사실은 좀 심플하고 교대식이 조금 더 잘 나오는데 요 10번이 바로 대칭식, 여러분이 기다리던 대칭식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A, B, B, C, CA 마지막에 마이너스 A, B, C는 이렇게 되죠? 210. 자, 그럼 봐봐. 어차피 얘는 딱 봐도 대칭식이에요. 그죠? A 대신에 B를 서로, A, B를 서로 자리를 바꿨을 때, A와 B의 자리를 바꿨을 때 원래식과 정확히 같아지는 거 보이죠? 사실은 A, B 바꿨을 때, B, C 바꿨을 때, A, C 바꿨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성립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구조 자체가 A, B, C에 대해서 동등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대칭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물론 여러분이 그냥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칭식 개념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일단 몇 차 대칭식이냐면 3차 대칭식의 형태가 되죠. 그죠? 3차 대칭식의 형태가 되고 왜냐면 너가 1차, 너가 2차 그래서 기본이 3차식이에요. 3차식. 그럼 3차 대칭식인데 3차 대칭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 중에서 내가 그럼 인수를 한번 찾아볼 건데 대칭식의 경우 우리는 어떤 시도를 해보면 되게 좋냐면 A 대신에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을 해봅니다.
아까 교대식은 뭘 대입했죠? A 대신에 B를 대입했거든? A 대신에 B를 대입했던 이유는 인수가 A 빼기 B가 인수로 있어서 그래요. 교대식은. 대칭식은 A 더하기 B가 인수로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A 대신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뭐 이런 걸 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그래서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을 해봤거든. 대입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C가 되고, 너가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다시 너가 이렇게 되고, 플러스 B 제곱 C가 되죠. 그럼 없어지고 없어져서 보시다시피 너는 대칭식 중에서도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했을 때 소거가 됐으니 A 플러스 B를 인수로 갖겠다는 얘기고, 그럼 대칭식의 형태는 이런 거를 인수로 갖는다면 A 플러스 B, 당연히 B 플러스 C, 당연히 C 플러스 A, 이 세 가지를 다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는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 AB,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를 인수로 갖는다고. 물론 실수배는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그냥 실수배만 한 이유는 너가 3차였고 너도 3차 대칭식이니 더 이상 곱할 게 없어요. 그냥 상수만 결정하시면 되겠다. 그럼 뭐 요거 개수는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A, B, C가 이쪽에 3개 있고 너 하나 뺐으니까 2개니까 너도 하나, 둘, 셋, 여기서 A, B, C 하나, B, C, A 역시 A, B, C 하나. 그래서 K값이 여전히 1 나오죠. 그래서 요 형태는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였다. 그럼 이제 끝이죠. 요거 인수분해해서 너랑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 자, 됐죠? 그래서 오늘 인수분해는 요 정도까지 하고 여러분 문제를 줄 테니까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줄게요.